안녕하세요. 내포중학교 여러분. 몽몽쌤의 과학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개구리가 아니라 하얀색 강아지가 나와있네요. 이 강아지 이름 알아요? 네, 흰둥이가 나와있어요. 흰둥이. 오늘은 개구리 학생이 아프다고 수업에 참여를 못했어요. 그래서 흰둥이가 대신 선생님 수업을 들으러 같이 와줬어요. 흰둥이, 너도 수업 듣고 싶니? 네, 흰둥이도 같이 수업을 듣고 싶다고 합니다. 흰둥아, 내포중학교 친구들한테 인사해. 네, 그럼 오늘은 흰둥이하고 함께 같이 공부를 해볼게요. 흰둥이도 수업 잘 듣고 있어요? 자, 수업을 하기에 앞서서 선생님이 이렇게 착한 일 한 거를 선생님은 남들한테 알리는 걸 좋아해서 선생님이 착한 일 했던 영상을 친구들한테 하나 보여줄게요. 원래 착한 일은 알릴수록 좋대요. 착한 에너지가 퍼져나간대요. 그렇게 착한 일은 아니지만 보여줄게요. 안 오는데? 만져줄까? 뭐? 선생님이 지지난주쯤에 해변을 놀러 갔었는데 해변가에 물고기 한 마리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너무 새끼, 완전 작은 새끼였거든요. 엄청 작죠? 손가락보다도 작은 물고기. 던지는 거 못 찍었어요. 졸복이라는 물고기의 새끼였어요. 졸복 새끼. 약간 욕 같은데 욕은 아니고 졸복의 새끼였습니다. 네, 여기까지. 선생님이 졸복 새끼를 구출해준 영상이었어요. 나중에 또 만난다면은 이 졸복 새끼가 아기 졸복이 선생님한테 은혜를 갚으러 나타날 수도 있어요. 이 졸복은 그 장기에 엄청나게 치명적인 독들이 있대요. 그래서 조리를 잘 그런 독 있는 부분을 잘 안 떼내고 그냥 졸복을 냠냠냠냠 졸복 먹잖아요. 그럼 사망. 그래서 복 요리를 먹을 때는 꼭 전문가가 요리하는 그런 요리집에 가서 드셔야 한대요. 선생님도 아직 복원을 한 번도 못 먹어봤어요. 자, 그러면 오늘의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 오늘부터는 구름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구름은 어떤 환경에서 구름을 만들 수 있죠? 대류하는 현상이 있어야 구름을 만들 수 있는데 대류가 일어나는 기권층 누구누구였죠? 두 가지. 대류권, 중간권. 그렇죠. 근데 대류권, 중간권 둘 다 대류가 일어나는데 왜 구름은 대류권에만 생겼죠? 뭐 때문에? 그렇죠. 수증기가 대류권에만 있으니까. 그래서 그 수증기가 이제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지 그런 걸 먼저 배워볼게요. 흰둥이는 좀 작아져 있어. 자, 오늘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될 내용은 되게 간단해요. 첫 번째는 습도, 그리고 포화 수증기량, 마지막으로 우리가 근데 시험에서는 이런 정의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거니까 몇 가지 문제풀이, 한 문제 정도 풀어볼 거예요. 교과서 페이지도 겨우 한 장 반밖에 안 돼요. 자, 페이지는 66페이지를 펴주시면 됩니다. 자, 볼게요. 공기 중에 포함된 수증기 양은 어떻게 나타낼까? 66페이지 내용인데요. 우리 같이 밑줄 치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자, 햇빛이 잘 비치는 날에는 젖은 빨래가 잘 마르고 컵에 담아둔 물은 줄어든다. 이는 물이 증발해서 대기 중에 수증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네, 액체 상태가 있고 기체 상태가 있는데 이때는 액체 상태에서 증발해서 기체 상태가 됐다는 거죠. 비록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구 대기에는 수증기가 들어있다.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이 공간에서 이 공기 중에도 수증기들이 지금 다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면은 어느 정도 수증기가 계속 코 속으로 들어올 거예요.
자, 그런데 대기가 여러분들 가끔씩 이렇게 건조한 거 느껴질 때 있어요. 막 입술이 왜 이렇게 마르지? 하고 건조해질 때. 그리고 숨만 쉬어도 뭔가 너무 건조하다 이런 느낌이 들 때도 있고, 또 반대로 너무 끈적거리고 습하다 이런 느낌 들 때가 있죠. 그게 바로 대기 중에 수증기가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대기가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의 양은 기온에 따라 달라진다. 자, 기온에 따라 달라진대요. 대기 중의 수증기 양이. 어떤 기온에서 일정한 양의 공기가 최대로 수증기를 포함했을 때를 바로 포화 상태라고 하는데, 이때 포화 상태를 어떻게 나타낼 거냐? 정확하게 나타내는 방법. 포화 상태 1kg에 들어있는 수증기량을 그램으로 나타낸 것을 바로 포화 수증기량이라고 한다. 왜냐면 여러분들 만약에 누가 질문을 했어. 지금 수증기량 얼마야? 라고 했을 때 수증기량? 어디서부터 내가 재야 되지?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수증기량,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수증기량, 저기 막 유럽에 있는 수증기량 다 세야 되나? 이러면 너무 힘드니까 딱 단위를 정하는 거야. 지금 수증기량은 공기 1kg당 몇 g이 들어있어 라고 말하면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포화 수증기량에 대해서 오늘 한번 배워볼 거예요. 자, 넘어갈게요. 자, 책 67페이지 오른쪽에 보면 작은 글씨로 습도에 대한 설명이 있거든요. 오늘 배울 습도는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절대 습도라는 거랑 상대 습도라는 걸로 나눌 수 있어요. 절대 습도, 상대 습도. 자, 절대적이라는 것. 뭔가 다른 것에 영향을 받지 않고 절대적으로 말할 수 있는 수치, 그게 바로 절대 습도고, 상대 습도는 뭔가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양. 자, 좀 더 쉽게 말해볼게요. 절대 습도는 진짜 해당 공기 1세제곱미터, 세제곱미터라는 것은 1m, 1m, 1m인 이 공간. 완전 삐뚤삐뚤하네. 1m, 1m, 1m인 이 공간에 수증기량이 몇 그램 있나요? 이것을 나타내는 게 바로 절대습도입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수증기의 양을 알고 싶을 때는 절대습도 개념을 사용하는 거고, 이제 우리가 평상시에 많이 쓰는 습도 개념은 상대습도인데요. 상대습도라는 것은 현재 기온의 포화 수증기량 분의 현재 공기의 실제 수증기량 곱하기 100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포화 수증기량 했었죠. 포화 수증기라는 것은 어떤 기온에서 일정한 양의 공기가 최대로 수증기를 포함하였을 때가 바로 포화 상태고, 그때 수증기량이 포화 수증기량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어떤 현재 상태에 포함할 수 있는 최대한의 수증기량이 만약에 30g per kg. 이게 그 공기가 최대한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 양이에요. 자, 그런데 현재 30g까지 포함할 수 있는데 현재 있는 수증기량은 예를 들면 몇을 할까요? 15g밖에 없어. 자, 그럼 상대 습도를 구해볼까요? 곱하기 100 하면 되겠죠? 그럼 상대 습도는 뭔가요? 약분되죠? 2분의 1이죠? 2분의 1 곱하기 100은 뭐죠? 네, 50이죠. 그래서 상대 습도는 50%야.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습도는 온도랑 상관없이, 포화 수증기량이랑 상관없이 그냥 그 공기 1m, 1m, 1m 안에 수증기량이 얼마나 있느냐, 이 절대적인 양만을 나타내는 것인데, 상대 습도라는 것은 이 공기가 포함할 수 있는 최대한의 수증기량이 이만큼인데 그 중에서 이 공기는 얼만큼의 수증기량을 갖고 있냐, 그 상대적인 지표를 볼 때 상대 습도를 나타냅니다. 사실 우리가 건조하다, 습하다 이런 걸 느끼는 것도 절대적인 습도를 느낀다기보다는 이 공기에 비해서 내가 수증기량이 얼만큼 있는지 그런 상대적인 습도를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상청에서도 습도를 얘기할 때는 주로 상대 습도를 사용해서 일기예보를 합니다. 자, 수증기량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이제 문제에서는 주로 이런 표가 나올 텐데요. 지금 이것은 어떤 수증기량 표냐? 포화 수증기량을 나타내는 표예요. 포화 수증기량. 여러분들 교과서에도 나와 있어요. 페이지 66페이지. 자, 포화 수증기량을 어떻게 나타낸 거냐면, 자, 0도씨 공기에서 이 공기가 최대한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량은 3.8g per kg이다. 1kg당
3.8g의 수증기를 포함할 수 있다. 0도씨에서는. 자, 온도가 높아질수록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래프가 점점 올라가죠? 네. 온도가 높아질수록 공기가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량이 점점 더 많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10도씨에서는 7.6g/kg까지 포함할 수 있고요. 또 높아지네요. 20도씨에서는 14.7 점점 더 높아지는. 자, 그럼 문제를 하나 내볼게. 자, 1번 10도씨에서 포화 수증기량은 몇일까요? 그렇죠. 여러분들 지금 분명히 대답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7.6. 그렇지. 7.6이지. 근데 7.6이라고 하면 정확할까 안 정확할까? 네, 과학에서는 항상 정확한 단위를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이 맞추셔야 돼요. 만약에 7.6g이다 라고 말하면 B. 왜냐면 이 전 세계에서 7.6g일까? 아니면 뭐 1m에서 7.6g일까? 이거의 단위를 안 쓰는 순간 굉장히 애매한 숫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1kg당 7.6g이다. 네,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아주 엑셀런트. 자, 그래서 항상 단위를 중요하게 여겨주세요. 자, 다음 문제. 20도씨에서 10도씨로 온도가 낮아졌대. 자, 근데 여기서 조건이 빠졌는데 20도씨에서 포화 상태인 공기가 20도씨에서 포화 상태였대. 근데 10도씨로 온도가 낮아지면 1kg당 얼만큼의 수증기가 응결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20도씨에서 포화 상태인 공기는 1kg당 얼만큼의 수증기? 네, 14.7g/kg의 수증기를 포함하고 있었겠죠. 포화 상태니까. 그런데 온도가 10도씨로 낮아졌대요. 자, 이만큼의 수증기를 갖고 있던 애들이 온도가 낮아져서 지금 여기로 이동한 거 아니야. 그러면 얼만큼이 응결할까? 이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여러분들 지금 이거 포화 수증기량 곡선이죠? 이 포화 수증기량 곡선 이상으로 수증기가 있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도대체 이 포화 수증기량 곡선 이상의 이 부분들의 수증기는 어떻게 될까? 그것들은 이 문제에 나온 것처럼 응결이라고 하는데요. 응결은 수증기였던 공기가 다시 액체 상태로 바뀌는 거. 예를 들면 여러분들 막 바깥에서 추웠다가 딱 집에 들어오면 확 김서리면서 안경 뿌얘지고 액체 상태가 이제 안경에 이렇게 붙어있는 상태. 그런 상태를 응결이라고 합니다. 수증기가 다시 액체가 되는 거. 그래서 자, 14.7에서 7.6밖에 포함할 수 없는 이 10도씨로 온도가 낮아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14.7에서 몇을 빼? 7.6을 빼면 7.1. 이만큼의 수증기가 액체 상태로 응결돼 버리는 거죠. 네. 뭐 풀 같은 데 달라붙거나 아니면 벽 같은 데 달라붙어서 수증기로 떠다니던 것이 액체 상태로 변해버린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해석할 수 있나요? 이 정도도 할 수 있겠죠? 30도씨에서 포화 상태이던 공기가 20도씨로 온도가 낮아진다면 1kg당 얼만큼 수증기가 응결될까? 이러면 어떻게 하면 돼? 27.1에서 14.7 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상대 습도가 달라질 수 있는 요인이 뭐냐? 자, 상대 습도의 공식을 한번 봐볼게요. 상대 습도라는 것은 현재 기온이 얼만큼 수증기량을 포함할 수 있냐를 나타내는 지표인 포화 수증기량 분의 현재 공기의 실제 수증기량 곱하기 100이죠. 그러면 이 상대 습도가 달라지려면 뭐뭐가 바뀌면 됩니까? 분자 아니면 분모가 바뀌면 되겠죠. 분자는 현재 공기의 실제 수증기량이니까 뭐만 보면 돼? 네, 현재 공기의 수증기량만 보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뭐 보면 돼요? 현재 기온의 포화 수증기량인데 포화 수증기량은 여러분들 뭐에 따라서 달라졌어? 무조건. 이 그래프 봐봐. 뭐에 따라 달라져? 기온에 따라 달라지죠. 기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포화 수증기량도 커지죠. 그러니까 이건 뭐만 보면 돼? 두 번째 거는 온도만 보면 돼. 그래서 상대 습도가 달라지는 요인에는 두 가지. 첫 번째는 절대적인 수증기량 또는 두 번째는 온도. 네.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자, 첫 번째는 수증기량 변화인데 만약에 그 지역에 온도가 일정해요.
온도가 일정하다는 것은 포화 수증기량도 똑같겠죠. 그럼 포화 수증기량분의 실제 공기가 포함하고 있는 수증기량 곱하기 100인데 온도가 일정하니까 포화 수증기량은 항상 일정해. 변하지가 않아. 그러면 누구만 의존하면 돼? 수증기량에 따라서만 달라지겠죠. 자, 이거를 지금 그림으로 교과서에서 나타내줬네요. 포화 수증기량은 이렇게 일정한데 그 중에서 포함하고 있는 실제 수증기량이 이만큼일 때, 조금 더 커졌을 때, 상대 수도가 어떻게 되냐? 당연히 누가 더 클까요? 네, 다가 제일 크고 그 다음 나, 그 다음 가겠죠. 상대 수도 개념 좀 이해가 가시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먹을 수 있는 양이라고 생각하면 돼. 막 엄청 많이 먹을 수 있는 양은 똑같은데 이거 햄버거 한 개 먹었을 때, 햄버거 2개 먹었을 때, 햄버거 3개 먹었을 때 언제 가장 배부르겠어? 이때가 가장 많이 배부르겠지.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하루 중에 수증기량이 변하는 상황은 뭐가 있냐? 예를 들면 뭐 비가 내려서 그 공기에 수증기량이 변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상황으로는 이제 온도 변화인데요. 온도 변화는 이제 수증기량은 일정하다고 보는 거야. 수증기량은 일정한데 포함할 수 있는 공기량이 달라졌네. 수증기를 포함할 수 있는 포화 수증기량이 달라졌네. 자, 이 상황은 뭐에 빗대보면 될까요? 마치 제 아기가 먹을 수 있는 양, 그리고 중학생이 먹을 수 있는 양, 그 맛있는 녀석들의 김준현이 먹을 수 있는 양. 그러면 마치 이거 지금 물방울 사이즈 똑같거든요. 똑같이 햄버거를 한 개 먹었어. 아기는 지금 먹을 수 있는 양 꽉 채워서 먹었네. 얘는 엄청 배부를 거야. 중학생은 적당한데 약간 살짝 출출하네 이 정도고. 김준현은 어때? 기별도 안 가 지금. 이만큼 더 먹어야 돼. 햄버거 몇 개를 더 먹어야 돼.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상대 수도를 해볼 건데, 포화 수증기량 분의 수증기 양이니까, 자, 만약에 포화 수증기가 50만큼 포함할 수 있는데 수증기량이 40인 거랑 100만큼 포함할 수 있는데 40인 거랑 500만큼 포함할 수 있는데 40인 거랑 상대 수도가 달라지겠죠.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하루 중에 이렇게 온도가 변하는 상황은 뭐가 있겠어요? 네, 하루 중에도 있고 계절상에도 있을 수 있겠죠. 밤낮의 기온 차이가 그렇겠고, 또 아니면 여름이랑 겨울이 그렇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름이랑 겨울 중에 언제가 더 건조할까요? 사실 이런 거 그냥 다 잊어버리고 그냥 습관적으로 느껴지기에는 어때요? 여름이랑 겨울 중에서? 네, 일상적으로 느껴지기엔 겨울이 훨씬 건조하죠. 그러면 겨울이 온도가 더 낮으니까 지금 이쪽으로 갈수록 온도가 낮아지는 건데 상대 습도가 높아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겨울이 더 건조하단 말이야. 겨울이랑 봄철에 오히려 더 산불도 많이 나고. 자, 그 이유는 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겨울철에 이제 불어오는 바람은 주로 시베리아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거든요. 근데 공기가 애초에 차가우니까 습기를 많이 머금을 수가 없어요. 왜? 포화 수증기량이 적으니까. 차가운 공기니까. 그래서 애초에 습기가 별로 없는 건조한 공기 자체가 불어옵니다. 그래서 불어오는 공기 자체가 건조한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또 그냥 공기 안에 있는 수증기량이 똑같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실내에서 계속해서 난방을 틀죠. 그러면 수증기량은 똑같은데 지금 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 그건 수증기량은 똑같은데 포화 수증기량만 온도가 높아져서 포화 수증기량만 높아진 거잖아. 그래서 그런 요인도 있고요. 또 세 번째로는 여름에는 막 장마철이다 해서 비도 많이 오고 하는데 겨울에는 비도 잘 안 오죠. 그래서 겨울이 제일 건조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슬슬 정리를 해볼까요? 오늘 배울 거 많이 없어요. 오늘 처음에 선생님이 한다고 했던 거 지금 거의 다 했어. 습도랑 포화 수증기량. 자, 68페이지 보면서 슬슬 마무리할게요. 기온이 일정하면 포화 수증기량이 일정하므로 공기가 포함하고 있는 수증기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상대 습도가 높아진다. 오케이. 지금 이 얘기는 뭐야? 아까 선생님이 예를 들었던 먹을 수 있는 배가 똑같다면 그 안에서 먹은 음식량에 따라서 배부른 정도가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고, 반면 기온이 변하면 포화 수증기량이 달라진다.
머금을 수 있는 최대한의 수증기량이 달라지므로 만약에 공기가 포함하고 있는 수증기 양이 일정하다고 하더라도 상대 습도가 달라진다. 네, 이거는 마치 선생님이 아까 햄버거 한 개, 애기가 햄버거 한 개 먹는 거랑 중학생이 햄버거 한 개 먹는 거랑 김준현이 햄버거 한 개 먹는 거랑 다르겠지. 이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기온이 낮아지면 포화 수증기량이 감소해서 상대 습도가 높아지고 기온이 높아지면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하여 상대 습도가 낮아진다. 이와 같이 상대 습도라는 것은 공기 중의 수증기량이나 기온에 따라서 결정된다. 자, 비가 오면은 맑은 날보다 공기 중의 수증기량이 당연히 많아지겠죠. 그래서 상대 습도가 높은 날이 되고 맑은 날에는 하루 동안 기온이 변해서 상대 습도가 계속 달라진다. 자, 하루 동안 상대 습도 변화를 한번 볼게요. 지금 이것은 맑은 날을 가정한 거야. 맑은 날을 가정. 맑은 날을 왜 가정할까? 왜? 수증기량은 일단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을 해본 거예요. 수증기량이 변하면 또 얘기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수증기량을 고정시켜 놓고 온도만 달라진다고 가정할 때 상대 습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는 거예요. 자, 뭐 일상적으로 온도가 가장 높은 시간이 언제죠? 점심때죠? 12시에서 오후 3시 이때쯤. 자, 온도가 높아져. 온도가 높아져. 그럼 뭐가 높아져? 포화 수증기량이 높아져. 그러면 수증기량의 변화가 없다면 상대 습도는 어떻게 됩니까? 수증기량은 똑같은데 포화 수증기량만 커졌어. 그럼 분모만 커진 거니까 이런 경우에는 상대 습도가 내려가겠죠. 그 상황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상대 습도는 내려가고 기온은 올라가고. 자, 그러면 밤을 한번 볼게요. 밤이 됐어요. 온도가 다시 떨어져요. 기온이 떨어진다는 것은 뭐가 떨어진다는 거야? 포화 수증기량이 떨어진다는 거지. 자, 그러면 이번에는 분모가 작아졌으니까 뭐가 커지겠어요? 그렇지. 상대 습도가 커지겠지. 그래서 이것을 하루 동안 그래프로 나타낸 거예요. 만약에 이 중간에 비가 와버리거나 한다면은 이 그래프는 또 언제든지 바꿀 수 있죠. 그래서 이때 가정한 상황은 맑은 날을 가정한 상황이다. 자, 여러분들 마지막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 하나 풀면은 여러분들 웬만한 문제는 다 풀 수 있을 거예요. 자, 기온에 따른 포화 수증기량 A, B, C, D, E가 있다. 자, A, B, C, D, E 중에서 포화 상태인 공기를 모두 고르시오 라고 했네요. 자, 포화 상태라는 것은 포화 수증기량 곡선과 딱 일치해졌을 때 그때가 포화 상태인 거죠. 누구누구야. 딱 봐도 이 수증기량 곡선에 있는 녀석들, 그 녀석들이 포화 상태인데 그렇죠. A랑 B가 포화 상태겠죠. 딱 곡선 위에 있네. 자, 그 다음에 C와 D의 상대 습도를 비교해라. 상대 습도의 공식 뭡니까? 계속 하면서 외우는 거야. 계속 말하면서. 포화 수증기량 분의 현재 공기의 수증기량 곱하기 100이죠. 자, 그러면 C랑 D를 볼게요. 정확한 수치는 안 나와 있어서 우리가 막 계산을 할 수는 없어. 대신에 C를 보면 총 머금을 수 있는 공기가 이만큼 B 있는 데까지야. 근데 여기까지 먹을 수 있는데 C는 이만큼밖에 공기 수증기량이 없어. 그거랑 이만큼까지 먹을 수 있는데 머금고 있는 수증기가 D만큼밖에 없어. 둘 중에 누가 더 건조할까요? 마치 이거 생각하면 돼. 먹을 수 있는 만큼이 이만큼인데 이만큼 먹은 거랑 먹을 수 있는 만큼이 적어. 근데 똑같은 양을 먹어내라. A만큼 먹은 거, A만큼 먹은 거. 누가 더 배고플까? 얘가 더 배고프겠지? 똑같은 상황이야. 먹을 수 있는 게 훨씬 많은 상태에서 조금 먹은 거. 똑같은 양이지만 먹을 수 있는 양이 애초에 적었던 녀석. 네. 이런 걸로 상대 습도를 비교하시면 돼요. 네. 그러면 딱 봐도 네, 상대 습도는 D가 더 건조하겠죠? C가 D보다 상대 습도가 높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D와 E의 공기의 상대 습도를 비교하라고 했네. 자, 이번엔 먹을 수 있는 양은 똑같아. 애초에 포화 수증기량이 똑같아. 근데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량의 차이가 나죠? D가 E보다 크네요. 그럼 이번엔 뭐만 생각하면 됩니까? 그렇지.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량만 보면 되죠. 그래서 D가 E보다 크다. 지금 이 상황은 여러분들 아까 상대 습도가 달라질 수 있는 요인 두 가지를 했죠. 첫 번째는 수증기량 변화, 두 번째는 온도 변화. 그것을 딱 그냥 알려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2번 문제가
뭘 나타낸 거야? 네, 온도 변화에 따른 포화 수증기량 변화를 얘기한 거고 3번 문제가 네, 공기 중에 있는 그냥 수증기량을 얘기한 거고 이런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풀 수 있으면은 얼마든지 다른 문제도 잘 푸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문제집 같은 데 보시면 이슬점이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선생님도 이게 교과서에 나오면 좀 이슬점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우리가 하는 교과서에는 이슬점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언제든지 질문하면 이슬점 얘기도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즐거웠습니다. 우리 흰둥이랑 같이 수업 들으니까 좋나요? 네? 다음 주에도 흰둥이 오라고 할까요? 이번엔 개구리 오라고 할까요? 흰둥아 재밌었니? 네, 여러분 오늘 수업 잘 들어줘서 고맙고요. 오늘 수업도 복습할 겸 나머지는 과제에서 한번 복습을 해봅시다. 안녕.